반갑습니다. 지금 그냥 어플을 깔아가지고 뭔가를 보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커리어 디자인을 강의하고 있는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을 굉장히 좀 과격하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생한테 전부 다 진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 경영대학에 들어오면 거의 1등급에서 1.2등급 되는데 들어온 친구들 중에 한 절반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참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뭔가 교육을 받고 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지 말고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87년도에 월급쟁이 생활 시작해가지고요, 육군 중위로 제대를 했고, 이게 쭉 거쳐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회사, 컨설팅회사, SI 업체, 취업 사이트 제가 창업도 해봤고요, 10억짜리.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어봤고, 경력관리 회사에 있어봤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렇게 유연성 있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이죠. 국민일보 11월 19일자에 보면 이런 타이틀을 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OECD의 한국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건 직업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레벨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하면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43%인데 OECD 평균은 54%입니다. 굉장히 낮죠? 11%나 낮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청년층 12.5%인데 이게 이제 OECD 회원국 25%인데 무슨 얘기냐면 일하고 병행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OECD 회원국은 25%나 되는데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딱 절반입니다. 한국 청년 가운데 대졸 이상 상력자 비중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진학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 청년 중에서 니트, 일도 안 하고 취업할 의사도 없는 그런 족들이 18.4%인데 OECD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니트족들이 있는 것들. 이게 이제 OECD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다음 니트족 중에서 대졸 이상력자 비율이 45%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디선가 읽은 자료인데 국가가 대학교 졸업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캐파는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졸업정원제 그 시절 얘기입니다. 졸정제.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가 그 사회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는 기준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80%까지 올라가 버렸었는데 그 사회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일보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학업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OECD가. 그다음에 한국 청년 일자리와 학업 전공이 불일치하는 비중이 46.8%인데 거의 반이죠.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학력 프리미엄은 별로 없습니다. OECD보다 낮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이 대비해서는 스펙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스펙 과도 상태죠. 오버 스펙이라고 하죠. 지금 그래서 학생들은 스펙은 높은데 보상은 낮은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보상이 안 나오니까 중소기업은 기피하고요. 소기업은 당연히 안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1년 안에 튀어나오는 확률이 30%, 17% 이런 숫자들이 보입니다. 직업을 전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앵커링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계속 부평초청 떠돕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온 OECD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이런 거죠.
한국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직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직업 진로 지도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냐 봤더니 인턴십에는 직업 현장 학습, 학년기의 직업 진로 지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낮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직업 상담 과정 확대하고 학교별로 직업 진로 수준 측정해서 일자리 매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계고 고등학교에 투자를 통해서 직업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 딱 보면서요. 또 그 얘기구나.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솔직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는 별로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워크체인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워크체인 랩은 진로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진로교육 하지 말고 진로학습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필요한 게 직업세계에 대한 입체형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입체형 이해라는 게 뭐냐? 일, 직업, 전공, 직무, 회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엮여 있느냐를 이해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워크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적용해봤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놀랍죠? 근데 대학생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이 문제를 답 없이 풀으라 그러면 못 풉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세계에 대한 입체형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진로 탐색 그러면은 지금 주로 하는 게 이제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직업 전문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듣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변호사 얘기하고 의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99%입니다. 난 실력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근데 단순한 직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직업이 요구하는 일의 구성과 역량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오늘 다룰 워크체인 싱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 역량을 우리는 기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일을 계속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많이 만드는데 그 전에 수익 창출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는 인간의 니즈가 뭐고 그 인간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을 시키고 다음에 이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돈 버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수익 창출 모델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창업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죠. 계란으로 바위 깨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저는 워크센싱에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학습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 일 체험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정에서는 심부름이라는 좋은 방식이 있더란 얘기죠. 과거에 우리는 심부름하면서 컸는데 지금은 심부름을 하나도 안 합니다. 전부 공부하라고 그러고요. 이거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되냐? 이게 화두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직업 갖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됩니다. 이제 거꾸로 가야 됩니다. 자, 지식에 올인했습니다. 학습에. 그러면 일 갖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됩니다. 자, 진단에 의해서 사람을 자기를 이해하려고 지금 각종의 진단지들이 발전돼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진단지보다는요, 체험에 의해서 자기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단에 의해서 너는 뭐 농사를 농업을 좋아한다. 이렇게 농업이 나와요. 실제로 목수가 나오고. 이거 어떡하죠? 건축이 나오고. 근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체험에 의한 자기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맞고요. 지금은 성적에 맞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근데 진로에 필요한 전공을 선택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전공으로 보는 직업 세계. 그래서 이따 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워크체인 싱킹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라면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하나를 만들 때마다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워크체인 싱킹 워크체인에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나온 거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도대체 농심 공장에서 하는 일은 뭔지, 그 다음에 은박지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뭔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사상 누각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워크체인 싱킹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직업은 일의 결합입니다. 일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놓고서 어떤 일을 배워야 되냐 이렇게 가는데 그럼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진로 현장에서 좋아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뭔가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매칭이.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조합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표 하나만 볼게요. 여기인데 네, 이거죠. 미국의 심리학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프레디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이라는 것은 물건에 관련된 일, 사람에 관련된 일, 데이터와 관련된 일,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 이 네 가지 연결해 놓고 쉬운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분야에 맞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맞습니다. 해보니까요. 저는 수천 명한테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하기 하고 화해시키기 하고 심사하기 뭐 설명하기 이런 걸 합하면 얘는 기획이 더 어울린다. 현장 관리가 어울린다. 연구 쪽에 어울린다. 교육 쪽에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직무에 대한 어떤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했죠.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다 특징이 보면 동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얘기할 때 다 명사형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동사형이라는 거죠. 동사형. 무엇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동사형으로 할 때 행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사형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요. 쭉 넘어가서요. 이 부분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과거는 맞는 모델인데 지금은 안 맞는 모델인 거죠. 산업시대에 정해진 직업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배우고 이런 전공을 하게 되면 이게 매칭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직무 자체가 계속 변합니다. 변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전공에서 온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니까 다른 전공에서 배워오는 것도 요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